안녕하십니까? 김 박사의 과학TV입니다. 오늘은 독감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행 예상 적중률에 의해 백신 효과가 10%에서 60%까지 연도별로 변화가 심하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독감 감염자의 감소가 인정되며 접종자의 감염률은 비접종자의 10분의 1 정도로 백신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백신 접종 후 일주일 내 사망자도 암 제외 질병 사망자의 57% 수준으로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독감 바이러스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우측 그림을 참조하세요. 바이러스 외피의 헤마글루틴인 HA는 숙주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숙주세포로 침입하는 부위이며 뉴라미니다제 NA는 숙주세포 밖으로 방출할 때 필요한 효소로 둘 다 백신 제조에 필요한 핵심 부위입니다. 바이러스 내부에는 7-8개의 RNA 유전체와 보호단백질 간의 결합체 RNP가 존재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돌연변이 자체 교정이 불가한 RNA 바이러스의 특성에다가 유전체가 여럿이며 특히 A형 독감 바이러스는 A형도 이론상 198종류가 가능하여 변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는 A, B, C, D형이 있으며 이 중 사람에게 유행이 우려되는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입니다. A형은 혈청형으로 분류한 다양한 A형이 있는데 현재까지 HA가 18개, NA는 11개가 알려져 있으며 이론적으로 198개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 중 B형은 숙주가 사람과 물개로 1종뿐이며 2가지 균주만이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된 독감 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독감 백신은 현재 모두 불활성화 백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원균주를 배양하는 방식에 따라 세포 배양 백신과 계란 백신으로 구분하며 구성 성분의 정제 방법에 따라 분할 백신과 표면 항원 백신으로 구분합니다. 분할 백신은 바이러스 외피를 통째로 분쇄시킨 것이며 표면 항원 백신은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 HA와 NA 성분만을 정제한 것입니다. 세포 배양 백신은 제품의 신뢰도가 높으며 계란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도 접종 가능하고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장점이 많은 대신 원가가 다소 높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우측 그림과 같이 주사로 삼각근에 접종합니다. 백신 제조 대상 균주는 매년 WHO에서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A형 독감 바이러스는 A형도 여럿이고 같은 A형에도 균주가 다수 존재하여 유행될 바이러스의 적중률이 연도별로 차이가 많을 수 있으나 치사율이 높고 전염률이 낮은 B형 독감 바이러스는 균주가 2종뿐으로 모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승인된 독감 백신 중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백신은 백신 대상 균주를 세포 배양하고 배양된 균주에서 표면 항원만을 정제하여 불활성화한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셀플루입니다. 세포 배양을 이용한 백신 제조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계란을 이용한 방법보다 우수하며 항원 정제 도면에서 분할 백신보다 포면 항원 백신 형태가 더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 배양 백신은 스카이셀플루가 유일하며 표면 항원 백신 형태는 스카이셀플루 이외에 여러 수입 백신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독감 백신의 세계적 개발 현황을 살펴볼까요? 2007년 최초의 세포 배양 백신인 노바티스사의 아프터플로는 유럽에서 제품 승인을 받았고 2012년에는 미국에서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2013년 최초의 제조합 단백질 백신인
사노피 파스튜르사의 플러박은 미국에서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최초의 세포배양 제조합 단백질 백신인 사노피 파스튜르사의 소펌텍이 유럽에서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전자 백신은 재래 백신보다 효과가 우수하며 특히 RNA 백신은 효과도 우수하고 안전한 백신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독감 백신의 세계적 기술 수준은 세포배양 유전자 제조합 단백질 백신 수준이며 코로나19 백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전자 백신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의 부작용은 경미한 부작용, 경증, 중간 부작용, 중증, 심한 부작용, 중증, 치명적 부작용 등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경미한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외에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심, 오한 등이 있으며 중간 부작용으로는 고열, 구토, 관절통, 어지러움 등이 있습니다. 중간 부작용부터는 타이레놀 등의 소염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명적 부작용으로는 전신성 과민수 그인 아나필락시스, 신경염증성 질환인 길랑바레 증후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독감 백신의 경우 백신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와 길랑바레 증후군 발생 빈도는 100만 명당 1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에 의한 실제적인 사망자는 다른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같은 치명적 부작용은 신속히 대처하면 오히려 극복이 가능하나 혈관과 관련이 있는 지병, 즉 심장, 뇌, 신장, 간 등의 만성병이 있는 분은 대처가 어려워 접종 여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유행 예상 적중률에 의해 백신 효과가 10%에서 60%까지 연도별로 변화가 심하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독감 감염자의 감소가 인정되며 접종자의 감염률은 비접종자의 10분의 1 정도로 백신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백신 접종 후 한 주일 내 사망자도 암 제외 질병 사망자의 57% 수준으로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측표는 65세 이상에서 특별한 치료가 없을 경우의 사망률입니다. 사망자의 90% 이상이 65세 이상임을 감안하더라도 독감과 코로나19 사망률은 높은 편입니다. 백신의 부작용은 면역 반응에 의한 것으로 피할 수는 없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와 같이 타이레놀 같은 소염 진통제로 전신적 면역 과민 반응을 완화시키면 부작용 증상이 경감하리라 예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내에서 현재 가용한 백신 중에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백신은 세포배양으로 표면 항원을 이용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셀플루 백신입니다. 둘째로, 현재 A형 2종과 B형 2종으로 이루어진 4가 백신이 추세이나 부작용 면에서는 A형 2종, B형 1종으로 이루어진 3가 백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백신 부작용은 면역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피할 수는 없으나 전신 부작용이 나타나면 타이레놀 같은 소염 진통제의 복용은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백신에 의한 독감 감염자의 감소가 인정되며 접종자의 감염률도 비접종자의 10분의 1 정도로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논란이 되는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도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혈관과 관련된 지병이 있으신 분들의 백신 접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독감 백신을 매년 접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재검토할 시점입니다.
동일 항원의 반복적 투여가 부작용을 증가시키는 만큼 매년 동일한 성분을 투여하는 B형 독감 항원부터 우선 매년 접종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와 동시에 이가 A형 백신의 시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조류독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